가동률 30%. 답이 없습니다, 장관님. 그럼 누가 이 불가능을 해결한다는 겁니까? 72시간? 사우디 왕실이 이 조선소에 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폐쇄. 2만 명의 목숨이 달렸죠. 저는 녹슨 크레인 아래 섰습니다. 섭씨 48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숨 막히는 건 이 침묵이었습니다. 유럽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했죠. 수천억 달러가 모래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죠. 검은 정장,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가 단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봤어요. 국정란에 적힌 두 글자.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72시간 후 이 사막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간다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이었죠. 폭발음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소리였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조선소에서 침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녹슨 철판 사이를 걸었어요. 모래바람만이 휘몰아쳤죠. 이게 사우디 비전 2030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죠. 한국에 걸어봅시다. 저는 리처드 케인입니다. 영국 출신 47세. 런던 기반 싱크탱크 호라이즌 애널리틱스의 수석 연구원이죠. 20년간 글로벌 산업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조선, 자동차, 에너지 전환. 제가 안 다뤄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사우디 동부 해안의 킹압둘라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섭씨 48도. 숨쉬기조차 힘든 열기였죠. 그런데 더 숨막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가동률 3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70%의 설비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거대한 크레인들이 지금 고철 더미처럼 서 있었죠. 용접 불꽃은 꺼졌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산업의 사막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적막한 풍경은 처음이었죠. 현장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미 포기가 보였어요. 케인 박사님,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낙후됐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불량률 8.7%. 유럽 평균의 14배였습니다. 평균 생산 지연 47일.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구조였죠. 직원 이직률 62%. 아무도 이곳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우디의 비전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우디 산업부 고위 관료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파이잘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기업과도 협의했습니다. 미국 컨설팅사도 불렀죠. 그러나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상태로는 2030년까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실무진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접촉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분야에서 강하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사우디의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의적이었습니다. 파이잘 장관이 즉각 반대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의 자립을 해칠 수 있어요.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실무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조선 산업 생산 효율 세계 평균의 2.8배. 불량률 0.03%. 납기 준수율 98.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배라고요? 불량률 0.03%?
이건 조작된 수치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통계는 언제나 꾸며질 수 있습니다. 그 실무진이 대답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공식 데이터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저는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숫자는 현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한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죠. 정말 한국이 이 사막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멈춰선 크레인 아래로 정막만이 흘렀죠. 그날 제 책상 위에 한국의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킹살만 조선해양산업단지 한국형 합작 제안서.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무언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략이었죠. 나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진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K산업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인상?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요란한 인사말도 없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간결한 서류 가방.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 같았죠. 그들의 눈빛엔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다를까요? 다음 날 첫 미팅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측은 파이잘 장관을 포함해 15명의 관료가 참석했죠. 한국 측은 단 5명이었습니다. 숫자부터 압도당한 구도였어요. 파이잘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조선소 재건에 책정된 예산은 23억 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죠. 충분하다고요? 유럽 컨설팅사는 최소 3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파이잘 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23억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국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3차원 시뮬레이션을 띄웠죠. 이게 현재 조선소의 구조입니다. 화면에 킹 압둘라 조선소의 모든 설비가 입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K 스마트 산업 전략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정이 재배치되고 설비가 최적화되고 인력이 재분배됐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로질렀죠. 생산 효율 31% 증가. 불량률 0.02%로 감소. 공정시간 40% 단축.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술이었죠. 그들은 데이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시간으로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입니다. 현장의 모든 변수를 0.1초 단위로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죠. 0.1초. 파이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사막의 열기, 모래바람, 인력 부족. 이 모든 걸 당신들의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한국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계산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지난 5년간 사우디 동부 지역의 기후 데이터, 인력 수급 현황, 물류 동선까지 모든 게 분석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죠. 나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는 이틀은 걸리죠. 하지만 한국팀은 모든 질문에 즉답했습니다. 망설임도 회피도 없었어요. 회의 후
저는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3억 달러로 가능합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케인 박사님, 우리는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만 찾죠. 그의 눈빛이 사막의 열기보다 뜨거웠습니다. 사흘 후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섭씨 47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선소 곳곳을 점검했죠. 그들은 땀을 닦지도 않고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인부 하나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이런 더위에 저렇게 일하다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냉철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녹슨 크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크레인 교체 대상 아닙니까? 사우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산이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재설계하면 되죠. 그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구조 분석을 시작했어요. 30분 후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고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20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교체의 8분의 1이죠. 사우디 책임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 완벽히 계획된 작전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조선소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사우디 인부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그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작업을 이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논리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킹살만 조선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죠. 사우디 왕세자도 참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난무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치한 K-스마트 시스템이었죠. 착공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식 정밀 공정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모든 설비가 인공지능으로 연결됐습니다. 용접 하나, 볼트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됐죠. 현장 책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시공 효율이 31% 올랐습니다. 불량률은 0.02%로 떨어졌고요. 31%. 저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한국 팀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시작했고 나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착공 2주 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중동 조립 공장 1단계가 완성된 겁니다. 사우디 최초의 완성차 생산 라인이었죠. 저는 공장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차체가 조립되고 도장이 이루어지고 최종 검수까지. 모든 공정이 흐르는 물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 옆에 서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봤을 때의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죠. 한 사우디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에게 배운 지 2주 만에 제가 몰랐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태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본으로 하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3주 차, 저는 한국팀의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탄소 저감 공동개발 프로젝트 발표였죠. 한국 연구 책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47% 줄이고 연료 효율은 38% 높이죠. 47% 감축이라고요? 유럽 해운업계가 목표로 하는 수치가 2030년까지 30% 감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47%가 가능합니까? 한국 연구 책임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항로, 속도, 엔진 출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죠.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선박이 바다를 가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어요. 탄소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으로 K-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은 정확했지만 그들의 신념은 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4주차 파이잘 장관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잘 장관이 말했습니다. 조선소뿐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까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종속되는 겁니까?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으니까요.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낳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종속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라는 걸요. 회의 후 저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였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어요. 설계도를 펼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우디 기술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끝에서 사막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이잘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K-얼라이언스 사우디의 기회.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의 대가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곧 바뀌리라는 것을. 착공 6주차 위기가 터졌습니다. 조선소 3구역에서 용접 불량이 발견됐어요. 사소한 문제였지만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술, 사우디 현장에서 첫 결함. K-시스템, 과연 믿을 수 있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회의에 소집됐어요. 파이잘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케인 박사? 그가 탁자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게 고작 이겁니까? 6주 만에 문제가 터졌어요. 다른 관료들도 맞장구 쳤죠.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자립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모래바람보다 더 거친 비난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일부는 한국팀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정확히 어떤 분량입니까? 3구역 72번 용접 지점입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규격 미달이죠. 한국팀의 검수는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한국팀 검수 전에 발견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고 싶었다.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죠. 한국 현장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케인 박사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뭡니까? 하청업체의 자재 규격이 틀렸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요청한 건 5mm 두께인데 납품된 건 4.7mm입니다. 0.3mm 차이. 네. 하지만 조선에서 0.3mm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문제는 한국 기술이 아니라 사우디 하청업체였습니다. 언론엔 이미 한국 기술 결함이라고 나갔습니다. 한국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명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이 먼저죠. 그는 즉시 팀을 소집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 자재를 검색했습니다. 3분 후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5mm 자재는 7구역에 재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렸죠. 재배치 시 공정 지연 41분 예상됩니다. 실행하세요. 한국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41분. 유럽 현장이었다면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41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냥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움직였죠. 재고를 옮기고 용접을 다시 하고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정확히 39분 만이었습니다. 예측보다 2분 빨랐어요. 나는 봤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끝내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죠. 그의 침묵이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파이잘 장관이 저를 쏘아봤어요. 어떻습니까? 한국 기술의 민낯을 보셨죠?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하청업체가 잘못된 규격의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한국팀은 3분 만에 원인을 찾고 39분 만에 해결했죠. 파이잘 장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왜 한국팀은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해명할 시간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관님, 저는 20년간 산업 현장을 봤습니다. 위기에서 기업은 두 가지를 선택하죠. 변명하거나 해결하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공식 해명했죠. 문제는 하청업체의 규격 미준수였으며 한국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됐다.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축하도 자랑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음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언덕에 홀로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막을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착공 10주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상청 경보가 울렸어요. 강력한 모래폭풍 접근 중. 모든 야외 작업 중단 권고. 저는 긴급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책임자들의 얼굴이 창백했죠. 케인 박사님, 이 폭풍은 심각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최소 48시간은 작업을 멈춰야 해요. 48시간 중단. 공정이 일주일은 밀리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그때 한국 현장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추지 맙시다. 뭐라고요? 사우디 책임자가 놀랐어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한국 소장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본사에서 조선소를 조종할 수 있죠. 본사에서 조종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크레인 조작, 용접, 자재 이동. 이 모든 걸 원격으로요? 가능합니다. 한국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본사의 엔지니어들이 대기 중입니다. 현장 센서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사에서 조선소를 조종했다. 신화 같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렸죠. 시야가 10m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모니터 화면은 달랐습니다. 조선소의 모든 설비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고 로봇팔이 용접을 하고 컨베이어가 부품을 운반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제어 중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현장엔 아무도 없지만 작업은 계속됩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너클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미친 기술입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공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였죠. 그는 짧게 대화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18시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18시간 빨리라고요? 폭풍 때문에 인력 투입이 없으니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업 순서를 짰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산했지만 사람은 믿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가 쌓여 있었지만 설비는 멀쩡했어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사우디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경외가 가득했죠. 한 인부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작업이 계속됐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 소장이 사우디 인부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멈추면 내일이 늦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말투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사우디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구를 들고 설비를 점검하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을 처음으로 동료로 느꼈습니다.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K-시스템 신뢰 엔진.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공지능이지만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 그 믿음이 폭풍도 이긴다. 다음 날 생산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생산 차질 0%. 복구 시간 예상보다 18시간 단축. 불량률 여전히 0.02%. 사우디 왕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선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죠. 완성된 선박골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넘은 현장을 봤다. 그들은 산업을 넘어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들의 성공을 함께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착공 14주차, 제 메일함에 익명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 K 프로젝트, 예산 조작 의혹.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내부 고발 문서였습니다. 한국팀이 예산을 부풀리고 실제 비용을 숨겼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파이잘 장관이 그 문서를 들고 있었죠. 케인 박사님, 이걸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한국팀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의 모든 계약서와 회계 자료를 검토해야 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정치보다 약합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 정부는 한국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죠. K 프로젝트 예산 조작 의혹. 한국 기술 신뢰 무너지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팀은 침묵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자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사우디 내 기득권층이 조사를 차단했습니다. 외국 기업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실제로는 한국팀 입국 정지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믿지 않았다. 나까지 시험했습니다. 저녁, 저는 한국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예산 조작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투명합니다. 검증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보관됐죠.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에게 주십시오. 왜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인 박사님, 위험합니다. 당신의 커리어가. 이건 산업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다음 날 저는 파이잘 장관에게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문관 자격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 검증하겠습니다. 파이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케인 박사, 당신은 한국 편입니까?
저는 진실편입니다. 그날 나는 내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청문회 날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관료들, 왕실 고문단까지 참석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4주간 K 프로젝트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블록체인 거래 기록이 떴습니다. 한국팀의 모든 계약, 모든 지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팀은 23억 달러 예산 중 22억 7천만 달러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3억 달러를 절감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익명 문서의 숫자는 조작됐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실제 데이터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록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만이 하는 짓입니다. 파이잘 장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른 관료들은 고개를 숙였죠. 사우디 왕실 고문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인 박사의 검증 결과를 신뢰합니다. 고문단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회하고 프로젝트를 정상화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편에 서 있었다. 청문회 후 한국팀이 복귀했습니다. 조선소가 재가동됐죠. 한국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인 박사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증명돼야 하니까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투명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투명했고 그 투명함이 나를 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선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막을 밝혔죠. 저는 언덕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한국의 증인이었습니다. 착공 20주차 킹살만 조선소 1차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첫 선박 진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죠. 수만 명의 인파가 조선소 앞에 모였어요. 카메라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20주간의 노력이 지금 한 척의 배에 실려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됩니다. 실패하면 재앙이죠. 그 한 척의 배에 두 나라의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확신합니까? 우리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진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크레인이 정확하게 균형을 잡았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박이 바다에 닿는 순간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함성 대신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선박이 안정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기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쇳덩이가 바다를 가를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제야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인부들이 뛰어올랐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왕세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선박의 무게 중심, 수면 높이, 균형 상태. 모든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함성이 아닌 데이터였습니다. 오후 사우디 왕세자의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 강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한국, 그 단어가 이 대륙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현장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국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K-얼라이언스 2.0 발표였죠. 한국 측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는 조선소, 자동차, 인공지능을 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조선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자동차 공장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전체를 최적화합니다. 스크린에 통합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소의 생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자동차 공장에 전송됐어요. 인공지능이 두 공장의 자재, 인력, 공정을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이게 K-얼라이언스 2.0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다.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산업포럼에서 K-얼라이언스가 사례 연구로 소개됐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죠. 한국-사우디 모델은 21세기 산업협력의 교과서다. 인공지능 기반 통합 생산 시스템의 성공 사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우디의 심장에 새겨진 두 글자, K-얼라이언스. 이건 산업협력을 넘어선 문명의 전환이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 미래를 설계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완성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선 자동차들이 줄지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관제실에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렀죠. 그날 바다는 한국의 기술로 움직였다. 저는 언덕에 섰습니다. 석양이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죠.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인류 산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공 24주차,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산업동맹의 새 장을 열다. K-얼라이언스 21세기 산업협력 모델. 사막 위의 기적, 한국 기술이 만들다.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사우디 조선소가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 국제산업포럼에 초청됐습니다. 주재 발표자였어요. 단상에 섰을 때 80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케인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20년간 산업을 분석한 전문가였죠.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저는 분석가가 아닌 증인이 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K 프로젝트의 증인입니다. 스크린에 사우디 조선소의 영상이 떴어요. 모래바람 속 용접 불꽃, 인공지능 제어실, 진수식 장면.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도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배운다. 유럽이 계획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미국이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완성했죠. 그들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은 자신만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기술자들을 교육했고 시스템을 이전했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었죠.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 후 독일 산업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케인 박사, 우리도 K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일본까지. K 얼라이언스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케냐가 한국과 항만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브라질이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죠. 한국형 인공지능 관리 체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더 놀라웠습니다. 조선소 인력의 절반이 자국민으로 전환됐어요. 한국이 약속했던 기술 이전이 완벽히 실현된 겁니다. K 모델이 진정한 공생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죠.
킹살만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녹슨 크레인이 있던 자리엔 최첨단 설비가 서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선 하루 5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됐습니다. 저는 한국 팀장을 만났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이제 사우디가 스스로 운영해야 하죠. 그래야 진짜 성공입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저녁, 저는 혼자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완성된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엔 절망만 있었죠. 녹슨 철판과 포기한 눈빛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용접 불꽃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나오고 사우디 기술자들이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얼라이언스 인류 산업의 전환점.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증명하는 나라다. 한국은 그렇게 사막을 바다로 바꾸었고 의심을 믿음으로, 계산을 신념으로 바꾸었다. 사막 위의 바다, 그건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내겐 인류의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순간을 부를 것입니다. K-얼라이언스, 인류 산업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